안녕하세요. 저는 옵틱 스튜디오 텀 프로젝트로 와이드 앵글 렌즈 100 디그리 필드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2024-13535 최민서입니다. 먼저 와이드 앵글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앵글 렌즈, 즉 광각 렌즈는 일반 렌즈보다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렌즈를 의미합니다. 광각 렌즈는 스마트폰 카메라, CCTV, 촬영용 카메라, 드론 카메라 등 다양한 광학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한된 거리에서도 넓은 영역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영상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야각이 넓어질수록 렌즈 주변부를 광선이 통과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광학 수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왜곡, 코마 수차, 비점 수차, 상면 망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각 렌즈 설계에서는 단순히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차를 최소화하여 중심부와 주변부 모두에서 우수한 영상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시야각이 100도인 와이드 앵글 렌즈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와이드 앵글 렌즈를 선택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업 시간에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배운 광학 이론을 활용하여 직접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광학 시스템을 직접 설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난 이후 평소 자주 접하는 광학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설계되었는지 궁금해졌으며 직접 설계 과정을 수행하면서 실제 광학 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 시간에 주로 사용했던 BK7 렌즈 외에 다른 광학 재료를 활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광학 설계에서는 렌즈 재질에 따라 굴절률과 분산 특성이 달라지며 이는 색수차와 영상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BK7뿐만 아니라 다른 렌즈 재질도 적용하여 재료 선택이 광학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EPD, 엔트래스프 필 다이어미터의 영향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EPD가 광학계의 밝기와 광선의 입사 범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번 설계에서는 EPD 값을 조절하면서 광학 성능이 직접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 EPD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야각이 증가할수록 이미지 센서 중심부뿐만 아니라 가장자리 영역까지도 광선이 입사하게 되는데요. 주변부 광선은 큰 입사각으로 렌즈를 통과하기 때문에 수차와 왜곡이 더욱 크게 발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100도 수준의 광학 시스템에서는 영상 가장자리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쉽고 직선이 휘어지는 왜곡이나 점상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설계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100도의 넓은 시야각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스팟 다이어그램과 RMS 스팟 레디어스를 개선하여 점상이 이상적인 점상에 가깝게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MTF 성능을 향상시켜 높은 해상도와 우수한 영상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는 광학계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엔트래스프 필 다이어미터 변화에 따른 광학 성능 분석입니다. EPD를 변환시키면서 광량, 수차 및 영상 품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며 광량 확보와 광학 성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디센터 오차에 대한 분석입니다. 실제 렌즈 제작 및 조립 과정에서는 렌즈가 광축으로부터 미세하게 벗어나 장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는 코디네이트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Y축 방향 디센터 오차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스팟 다이아그램과 RMS 스팟 레디어스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제작 공차가 광학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Gmax 튜토리얼에서 제공하는 와이드 앵글 렌즈 예제를 참고하여 렌즈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초기 설정감 및 시스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Aperture에서는 엔트레스 부필 다이아미터를 설정하였는데요. 이 엔트레스 부필 다이아미터는 광학계로 입사하는 광선의 유효 구경을 의미하며 광량과 수차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수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큰 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차가 증가하고 지나치게 작은 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광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튜토리얼에서 제시된 값인 0.3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EPD 변화에 따른 광학 성능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필드 데이터입니다. 필드는 3개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Y 앵글을 0도, 30도, 50도로 설정하였습니다. 0도는 광축 중심부의 성능을 의미하며 30도는 중간 영역, 50도는 가장자리 영역의 성능을 의미합니다. 만약 0도와 50도만 분석한다면 중심부와 가장자리 성능만 비교하게 되므로 광학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0도 필드를 추가하여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동함에 따라 스팟 다이아그램, RMS 스팟 레디어스 및 MTF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Gmax에서는 최대 필드각 50도가 반 시야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 시야각이 100도인 와이드 앵글 렌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웨이브랭스 데이터입니다. 저는 F선, D선, C선을 사용하였는데요. F선은 약 486의 청색광, D선은 588의 황색광, C선은 약 656의 적색광에 해당합니다. 광학계는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지므로 색소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3개의 대표 파장을 사용하여 전체 과시광 영역에서 광학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레이 에이밍입니다. 저는 레이 에이밍을 리얼로 지정하였는데요. 리얼 레이 에이밍은 실제 광선이 렌즈를 통과하는 경로를 기반으로 광선 추적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광각 렌즈와 같이 입사각이 큰 시스템에서는 광선의 진행 경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광각 렌즈보다 정확한 광선 추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리얼 레이 에이밍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렌즈 재료입니다. 본 설계에서는 NSK4와 SF1 유리를 사용하였습니다. NSK4는 1.61의 비교적 높은 굴절률과 양호한 광학 특성을 가지는 크라운 계열의 유리입니다. 이는 색소차가 적고 투과율이 좋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SF1은 또한 1.72의 높은 굴절률을 이용하여 광선을 강하게 굴절시키며 높은 분산 특성을 가지는 프린트 계열 유리입니다. 색이 덜 퍼지는 NSK4와 색이 많이 퍼지는 SF1을 조합하여 한 렌즈가 만든 색소차를 다른 렌즈가 상쇄시켜 보다 우수한 영상 품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주로 사용했던 BK7은 비교적 낮은 분산과 우수한 투과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크라운 글래스이지만 본 설계에서는 더 높은 굴절률과 서로 다른 분산 특성을 갖는 NSK4와 SF1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색수차 보정 능력, 광선 수렴 특성 및 최종 영상 품질이 재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팅입니다. 공기와 유리의 경계면에서는 반사가 발생하는데요. 이에 따라 광량이 감소하고 고스트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당 렌즈는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반사가 많아 특히 코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사 방지 코팅인 월 코팅을 적용하여 반사 손실을 감소시키고 광투과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고스트 이미지와 플레어 발생을 감소시켜 보다 선명한 영상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픽업을 사용하였는데요. 광학계의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Surface 2의 공률값을 기준으로 Surface 5, 8, 11, 13, 18, 22 동일한 공률 관계를 갖도록 픽업 솔브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밸류어블입니다. 튜토리얼의 초기값을 기반으로 밸류어블을 사용해서 자동 최적화를 수행하였습니다. 레디어스에는 Surface 2, 5, 6, 9, 13, 15, 18, 21에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thickness에서는 9, 11, 21에 설정하였습니다. 밸류어블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에는 최적화 시간이 증가하고 설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서페이스를 밸류어블로 설정하지 않고 일부 서페이스만 밸류어블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나 광선 경로와 영상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렌즈면과 렌즈 간격을 중심으로 밸류어블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값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펑션 에디터입니다. 메리 펑션 에디터는 광학계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표 함수로 최적화 과정에서 시스템이 최소화해야 하는 기준을 정의합니다. 저는 본 설계에서 별도의 오퍼랜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와이드 앵글 렌즈 튜토리얼에서 이미 광학 렌즈 설계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Gmax 최적화 과정에서는 메리 펑션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각 서페이스의 레디어스 및 thickness가 자동 조절되었으며 이를 통해 RMS 스팟 레디어스 감소 및 전반적인 영상 품질 향상이 달성되었습니다. 이전에 멀티 컨피규레이션 에디터를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멀티 컨피규레이션 에디터도 설명하자면 하나의 광학계에 대해 여러 조건을 동시에 설계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줌 렌즈의 초점거리 변화나 다양한 물체거리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하나의 와이드 앵글 렌즈를 대상으로 설계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멀티 컨피규레이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컨피규레이션 한 개만 사용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값 분석 중에서도 레이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서페이스 2번부터 9번까지는 전면 직광 렌즈군입니다. 이 영역은 넓은 시야각으로 입사하는 광선을 수집하고 광각 렌즈의 기본적인 시야각 특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SF4와 SF1을 조합하여 초기 색수차를 보정하고 광선을 적절히 굴절시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서페이스 11번부터 15번까지는 중앙 보전 렌즈군입니다. 특히 서페이스 11은 공률 반경이 약 800으로 매우 큰 값을 가지며 사실상 평면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 영역은 전체 광학계의 초점 위치와 광선 분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최적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광각 렌즈에서 발생하는 상면 망국과 비점수차를 줄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16번부터 21번까지는 최종 결상 렌즈군인데요. 이는 최종적으로 광선을 수렴시켜 선명한 영상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스팟 다이어그램입니다. 영도 필드를 보시면 점상이 거의 한 위치로 모여 있고 30도 필드를 보시면 세 파장이 서로 분리되기 시작하였으며 상하로 퍼지고 있습니다. 50도 필드를 보시면 스팟의 크기가 증가하고 파장별 분리가 더욱 커지는데요. 이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점상이 이미지면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광각 렌즈의 넓은 시야각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레이 에버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에버레이션을 보시면 영도에서는 광선들이 원점 부근에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모습을 보이고 30도와 50도 필드에서는 PY 방향의 레이 에버레이션 커브가 크게 퍼지는 형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광각 렌즈의 주변부에서 색소차와 비점수차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OP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필드에서는 그래프가 거의 직선 형태이지만 30도 및 50도 필드에서는 파장별 곡선이 점차 기울어지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이는 광각 렌즈의 특성상 주변부 광선에서 수차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TF와 PSF입니다. MTF는 Spectral Frequency가 증가함에 따라 MTF 값이 점차 감소하는데요. 이는 높은 공간 주파수 영역에서 세부 구조를 재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색, 녹색, 청색 파장이 곡선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파장에 따른 성능 차이가 크지 않으며 색소차가 비교적 잘 보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PSF는 중심부에 에너지가 집중된 뾰족한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점광원으로부터 흡사한 광에너지가 작은 영역으로 집중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RMS입니다. 대부분의 파장에서 시야각이 증가할수록 RMS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는 중심부에 비해 주변부에서 점상이 더 넓게 퍼진다는 의미이며 광각 렌즈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합니다. 다음으로는 Enclosed Energy입니다. RGB 곡선이 거의 일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 분포 차이가 크지 않으며 색소차가 비교적 잘 보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각 분석으로 세이달 다이어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 2에서 구면 수차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전면 렌즈군이 광선을 강하게 굴절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 17과 18에서는 액시얼 컬러 항목이 반대 방향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한 렌즈면에서 발생한 축상 색소차를 인접한 렌즈면이 상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두 렌즈의 조합을 통해 색소차 보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썸 항목에서는 소량의 잔여 구문 수차가 남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색소차가 상당 부분 보정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잡았던 목표들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설계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100도의 넓은 시야각을 확보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 광학계는 광각 렌즈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필드 앵글이 이 0도, 30도, 50도로 설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시스템은 약 100도 수준의 광시야 조건을 포함하는 설계 환경에서 최적화되었습니다.
레이아웃을 분석해 볼 때 전면 렌즈군에서 매우 큰 입사각을 광선까지 수용하도록 어퍼처 및 렌즈 직경이 충분히 설계되어 있으며 가장 주변 필드에서도 광선이 이미지 면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팟 다이어그램 및 RMS 스팟 레디어스 기반 성능 평가입니다. 스팟 다이어그램 분석 결과 중심 시야에서 RGB 파장이 거의 동일한 위치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점상이 이상적인 점상에 근접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심부에서 구면 수차, 코마 수차 및 색 수차가 효과적으로 보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MTF 성능 기반 해상도 평가입니다. 모든 필드에서 스페이셜 프리퀀시 증가에 따라 MTF 값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전형적인 광학 시스템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RGB 파장 간 MTF 곡선이 거의 중첩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파장에 대한 성능 열화가 크지 않고 고주파 영역에서도 급격한 붕괴 없이 점진적인 감소 형태를 유지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색소차가 효과적으로 보장되어 파장에 따른 해상도 차이가 최소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다음으로 실험을 확인했는데요. 첫 번째로 EPD 변화에 따른 광학 성능 분석입니다. 실험 방법은 엔트레스-푸필 다이아미터를 0.3, 0.5, 0.7, 1.0으로 변화시키면서 광학계의 광량 변화에 대한 수차 및 영상 품질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0.3과 0.5에서는 0.3에서 1.0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을 통과하는 광선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입사각이 큰 주변부 광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스팟 다이어그램을 분석해 보자면 EPD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상 크기가 증가하고 이는 점상 품질 저하로 직접 연결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센터 오차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의 방법은 코디네이트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Y축 방향 디센터 오차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스팟 다이어그램과 RMS 스팟 레디어스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제작 공차가 광학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레이아웃을 분석해 보자면 디센터 값이 증가함에 따라 광학계 내부 광선 경로는 점진적으로 비대칭성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차 발생 조건 강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스팟 다이어그램만 보자면 스팟 다이어그램 결과는 디센터 오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장점과 한계점은 함께 올리는 대본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팟 다이어그램, RMS, MTF, PSF 분석을 종합한 결과 본 시스템은 전 시야각에서 균형 잡힌 영상 품질을 제공하며 색소차 및 주요 수차가 효과적으로 억제된 광학 시스템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EPD 변화 분석을 통해 광량 확보와 수차 증가 사이의 상승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디센터 오차 분석을 통해 정형 오차가 영상 품질에 미치는 민감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설계는 광각 렌즈로서 요구되는 광시야 확보, 고해상도 유지, 수차 제거의 기본 목표를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구조이며 동시에 실제 제작 환경에서 고려해야 될 성능 및 공차 민감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설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